안녕하세요. B1 가이하이보 조입니다. 저희 팀은 고도희, 김동규, 박영찬, 이유진, 한지훈, 홍석화 6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며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홍석화입니다. 차례대로 프로젝트 기호,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프로젝트 수행 결과와 자체평가 의견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팀 주제로 얼굴의 입술만을 이용해 자막을 붙여주는 웹사이트를 구현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배경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카페에서의 회의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2021년 한국음향학회지의 논문입니다. 카페 공간의 소음과 대화 방해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1로 갈수록 동의한다, 5로 갈수록 비동의한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16과 17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서조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웹팀의 고도희, 이유진, 모델 파트의 박영찬, 홍석화, 데이터 처리의 김동규, 한지훈으로 분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례대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입니다. 웹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활용하였고 웹 RTC 기술을 활용, 소켓 통신으로 영상 데이터와 사용자 정보를 교환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백엔드 서버가 EC2 상에서 구동 중이며 미들웨어로 엔진X를 사용, 리버스 프록시를 활용하여 HTTPS를 적용하고 HTTPS를 통한 API 호출 발생 시 URL에 따라 API 호출이 각각 플라스크와 노드.js에 분배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노드.js는 웹 RTC를 위한 소켓 통신용 백엔드이며 플라스크로 API 호출 시 전처리 모듈과 모델 인퍼런스가 동작하여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도록 구현했습니다. DNS 연결을 AWS 라우트 53에서 도메인을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클라우드 프론트로는 클라이언트를 가리키도록 설정했으며 라우트 53에서 서브 도메인을 발급받아 API 서버를 가리키도록 구현했습니다. 리액트 클라이언트는 AWS S3에 정적 호스팅 되어 있고 GitHub과 GitHub 액션을 통해 CI/CD가 구현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모델 학습을 통해 새로운 PT 파일이 생성될 경우에는 S3에 업로드되며 서버 구동 시 PT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여 새로운 PT 파일로 변경되도록 플라스크 상에서 모델 CD를 구현했습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모델 학습의 경우 로컬에서 구현된 후 콜앱의 V100을 통해 학습하였습니다. 전처리의 경우 각자의 로컬 컴퓨터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작업하였습니다. 웹의 경우 로컬에서 작업 후 AW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AI 허브 개방 데이터인 입모양 음성인식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약 1000명의 발화자에 대한 얼굴 영상과 음성으로 구성되고 해당 데이터셋의 라벨 데이터는 입술 위치에 대한 라벨링과 문장, 그리고 해당 문장이 발화되는 구간을 알려줍니다. 해당 데이터의 동영상과 문장들을 정리하고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픈CV를 통해 여러 영상을 잘라야 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을 통해서 발화 구간에서 0.1초 정도의 보정치를 넣어서 동영상을 분할하였고 분할된 동영상을 정규화하기 위해서 영상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구하였습니다. 잘린 영상들의 라벨인 문장들은 CSV 파일에 정리하여 전처리하였습니다. 로컬에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총 18테라의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모델 파트입니다. 저희는 CNN과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을 붙여 크게 세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DCTCN을 통해 비디오를 인코딩하고 해당 결과물이 한국어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버트 모델인 코어 버트로 임베딩된 텍스트 벡터와 모양이 같아지도록 DCTCN을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VGG넷과 셀프 어텐션 레이어로 구성된 비디오 인코더와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텍스트 임베딩을 어텐션에 넣어 학습하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을 합쳐 비디오 인코더 부분의 CNN 레이어를 VGG넷에서 DCTCN으로 교체한 후 두 번째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트랜스포머를 학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DCTCN 더하기 코어버트 모델입니다. 우선 입술 영역이 크롭된 96 x 96 사이즈의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3D 컨브에 넣어 시간 공간적인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 후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 정보를 압축하여 2D 텐서로 만들어준 뒤 레진의 C8 레이어를 통과시켜 입술의 특징을 추출해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정보를 풀링하여 B, T, C 차원의 결과물을 뱉어냅니다. 시간은 단어의 개수, C는 각 단어의 임베딩 벡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비디오 인코딩을 완료합니다. 텍스트는 한국어로 학습된 코어버트라는 모델을 사용하여 임베딩합니다. 코어버트의 모든 레이어는 프리즈하여 오직 텍스트를 임베딩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DCTCN을 통과한 비디오 인코딩이 코어버트를 통과한 텍스트 임베딩을 닮아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로스 함수를 3개로 정의했는데 단어의 임베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높여가는 방향의 회귀 문제, 영상에서 0으로 패딩된 부분을 없애며 단어의 개수를 파악하도록 MSE 로스를 줄여가는 방향의 회귀 문제, 그리고 각 단어의 임베딩을 보고 단어들을 맞출 수 있도록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여가는 방향의 분류 문제로 구성됩니다. 결과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임베딩을 맞추는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로스가 의미있게 낮아졌다고 생각됐으나 테스트 데이터로 비교해보니 실제 정답보다 더 유사도가 높은 오답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학습된 단어의 임베딩이 정답과 0.7 정도의 유사도를 보이는데 오답과의 유사도는 0.8 이상으로 아무래도 로스 1이 0.1 이하로 떨어져야 임베딩을 제대로 학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단어의 개수입니다. MSE 로스가 사용되었고 단어의 개수가 한 문장에 최대 100개 정도가 있던 걸 감안하면 꽤 의미 있는 학습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정답과 1, 2 정도의 오차만 있을 정도로 정답과 꽤 유사하게 회귀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예측입니다. 로스 1에서 텍스트 임베딩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단어들을 예측하였습니다. 로스가 작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단어들의 클래스가 3000개가 넘고 0으로 패딩된 부분만 맞추는 데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실패를 겪은 이후 코어버트를 포기하고 오랜 시간 순수한 CNN 분류 문제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의논 끝에 지금까지의 실패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몇 가지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슷한 주제의 여러 선례들과 달리 문장 단위로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 그럼에도 어느 프레임 영역에 어떤 글자가 매핑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 둘은 클래스 간의 출현 빈도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 셋은 단순 분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실제 발음과 라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된 원인이라는 가정하에 3가지 해결책을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방법은 너무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에 기각하고 나머지 2 방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정렬된 문장 하나를 아웃풋으로 내뱉었다면 이번엔 인풋 전체에 걸쳐서 특정 클래스의 존재 유무만을 묻는 다중 이진 분류 모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인풋이 주어진다면 그림의 주황색과 같은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잘 작동한다면 인퍼런스 시에는 기존 인풋을 0번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통과하는 창을 만들고 나머지는 패딩을 시켜 순차적으로 해당 모델에 넣어 정렬 정보를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의 경우 창의 사이즈와 보폭의 최저값은 실험적으로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CTC 로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한 실험은 진행해 보았지만 위 2 방법 모두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모델이 학습을 너무 어려워하여 클래스들의 빈도수만을 학습하고 모든 인풋에 대해 정확히 같은 아웃풋을 내뱉었습니다. 같은 아웃풋을 내뱉는 방향이 로스를 줄이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 대해서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해결책을 세웠고 두 가지 방법 모두 로스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타협할 수 있는 선까지 클래스 개수를 최대한 줄이고 여러 모델로 나누어 보아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가정입니다. 맥락과 의미에 관심이 없는 순수한 분류 모델이었음에도 라벨링이 발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모를 분리하여 발음 규칙대로 변형,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다시 라벨링을 시도하였지만 고려할 것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 끝까지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도입니다. 컨브 3D로 이루어진 CCTV 이상행동 탐지 및 분류 모델을 가져와 사용해 보았으며 프레임 단위로 컨브 2D를 통과시킨 후 일렬로 펼쳐 한 프레임 단위 최종 사이즈만큼의 배수에 해당하는 넓은 보폭과 긴 커널로 컨브 1D를 수행하는 커스텀 모델 또한 시도해 보았습니다. 둘 모두 역시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실험들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여 단순 CNN 분류 모델을 포기하고 NLP 모델을 결합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첫 번째 모델과 비슷하게 비디오를 3D 컨브에 통과시켜 시간 공간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높이와 너비를 압축해 2D 텐서로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시간 차원과 공간 차원을 같이 2D VGG넷에 넣어 시간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해 줍니다. 이렇게 CNN을 통과한 데이터를 셀프 어텐션에 넣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주고 다음 디코더의 어텐션 레이어에 들어갈 인코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역시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시켜 디코더의 어텐션에 들어갈 임베딩을 만들어줍니다. 인코더를 통과한 비디오와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텍스트를 디코더의 어텐션 레이어에 넣어 학습을 진행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분류 문제로 설계해 크로스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하고 이때 추가적인 지표로 캐릭터 에러 레이트를 확인하며 정답 텍스트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실험의 결과로 CER은 줄어들었으나 로스가 과하게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CER이 낮게 측정되는 이유는 0으로 패딩된 부분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로스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아 비디오에서 언어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들어 구조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 모델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되 CNN 레이어를 VGGnet 구조에서 첫 번째 모델의 DCTC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습을 돌려본 결과 CER과 로스 모두가 의미 있게 떨어져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몇 테스트 비디오를 레코나이즈 했을 때 정답을 매우 잘 맞추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본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말은 되지만 정답과 매우 다른 결과를 내뱉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어 처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그런지 사람이 읽기에 어색함이 없는 텍스트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맞추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고 비디오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아무래도 CNN 레이어보다 어텐션 레이어에만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NN 레이어를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하거나 CNN 레이어의 학습 가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실험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어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동영상입니다.